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전 태양성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최근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AI 검색 서비스를 비교를 해보고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비교해볼 서비스는 총 6가지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는 챗GPT에서 출시한 GPT 서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인데요. 퍼플렉시티는 A.에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서비스 중에서 네이버 Q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AI 검색을 출시한 건 아니지만 네이버 Q라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일단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비스 중에 3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리튼 서비스, 솔트룩스의 구버,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가 출시한 앨런 서비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최근에 왜 이 AI 검색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검색 서비스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데이터도 너무 많죠. 거기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료들을 우리가 직접 읽고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검색의 효율이 그리고 검색의 생산성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검색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인간이 불편하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듯이 이 검색도 점점 불편해지면서 더 편한, 더 빠른 검색, 그리고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 이런 AI 검색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메타버스 얘기할 때 앞으로 웹 3.0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웹 3.0이라는 개념을 잠깐 보면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유를 개인화하는 3세대 인터넷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웹 3.0이라는 개념이 사실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을 때 웹 3.0 개념을 보면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초창기에 나왔던 웹 3.0의 개념이거든요. 여기 보면 컴퓨터가 시멘틱 웹 기술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능화, 개인화된 맞춤형 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AI 검색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검색의 방식이 바뀌는 이 흐름에 여러분도 적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챗GPT의 GPT 서치도 무료 서비스를 쓰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도 A-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무료 포인트를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리튼, 구버 이런 서비스도 전부 다 지금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스트소프트의 앨런까지요. 그래서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빨리 많이 써보셔야 다른 사람들보다 이 AI 검색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가지고 6개 서비스가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키워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집어넣으시면 이 AI들이 여러분 질문에 맞게 맞춤형 정보를 찾아서 정리, 요약해서 알려주는, 아니면 필요한 어떤 정보를 찾아갈 수 있게 링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6개 AI 서비스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각각 AI 서비스들이 어떤 AI 모델을 쓰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 모델을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AI 모델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먼저 GPT 서치는 자체 모델인 GPT-4 모델을,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도 물어보니까 여기는 지금 자체 모델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라마도 쓰고 있고 이런 모델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Q 같은 경우는 네이버 자체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튼도 자체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트룩스의 구버도 독자적으로 개발된 모델이다. 루시아라는 초고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의 앨런은 오픈 AI, 챗GPT에서 사용하는 GPT-4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앨런이랑 GPT 서치는 같은 모델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요 두 개를 같이 모아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그러면 첫 번째 프롬프트는
요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오늘 내일 눈 예보 좀 알려줘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돌려보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동일하게 넣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프롬프트 답변이 다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리튼만 현재 날씨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답변은 다 나왔습니다. 답변은 다 나왔고, 그런데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들이 확실히 GPT 모델을 쓰는 이 두 개 서비스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ADOT과 네이버, 구버 이런 것들은 조금 텍스트가 많고요. 어쨌든 모두 날씨를 알려주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온도가 대부분 좀 다릅니다. 그건 아무래도 가져오는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 알려달라고 하니까 현재 시점 이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대전에 여행을 가는데 맛있는 빵집 추천 좀 해줘. 당연히 제가 기대하는 빵집이 어딘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성심당을 추천해 줄 거를 기대하고 일단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GPT-4를 이용하는 GPT 서치에서는 지금 보시면 지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도도 보여주고 밑에 보면 성심당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몽심, 그리고 카페 비머스트, 하이드아웃, 이렇게 식빵 공장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성심당 말고 최근에 대전에서 또 유명해지고 있는 빵집이 몽심이거든요. 그래서 몽심 두 번째로 있는 게 어느 정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GPT 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했던 정보를 잘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GPT-4 모델을 쓰는 앨런도 이렇게 지금 넣어봤더니 첫 번째 몽심이 나왔고, 여기는 지금 성심당을 일단 뺐습니다. 성심당은 당연히 유명하니까 다른 일반 로컬 빵집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AI가 그렇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같은 모델을 쓰지만 지금 답변은 좀 다르다는 거. 퍼플렉시티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첫 번째 성심당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몽심이 없네요. 최근에 좀 유명해지고 있는 몽심이 없다는 거는 아직 정보를 제대로 반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큐입니다. 네이버 큐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요. 여기도 지금 성심당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아서 그냥 성심당을 빼버렸을까요? 그래서 이건 좀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리튼도 성심당에 빠져 있죠. 여기는 파리바게뜨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9번은 대전역을 계약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대전의 가장 유명한 성심당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성심당을 딱 꼽아서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다 다릅니다. 이제 AI 모델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AI가 이해하는 게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 GPT 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도 위치까지 그리고 리뷰나 이런 것까지 보여줍니다. 다른 데 서비스가 좋은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또 띄워줍니다.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세 번째 다른 또 프롬프트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 넣은 프롬프트는 최근에 $1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 좀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 서치는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 그리고 미국 통화 정책의 영향, 그리고 전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처가 여기 밑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앨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모델인데도 정리해주는 방식이 다르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도 이렇게 출처가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기준금리와 물가의 영향, 그 다음에 트럼프 위기와 불확실성, 전문가들의 전망은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줬네요. 요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 괜찮네요.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방식이죠. 그리고 네이버 큐는 이제 앞에서 본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 뽑아내고 주요 내용 정리해주고 이런 식이죠. 네이버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해주죠.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리트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이제 우리가 보기가 좋으니까요. 경제 성장 둔화로 그렇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무역 수지 악화, 글로벌 정세, 원인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저평가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구보 볼까요? 구보도 여기 보시면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해서 4가지로 해서 요인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요약하자면 고점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특정 조건에서는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 뭐 당연히 전문가들 의견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퍼플렉시티에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정리해 준 거, 이런 거 좀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앨런이 해준 것처럼 언론사별로 또 전문가들별로 어떻게 또 답변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다른 또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넣어본 프롬프트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오르다가 이틀 전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했는데 이유가 뭔지 분석 좀 해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지금 10월 12일 기사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 감소. 요거는 12월 3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 패키지 관련 소송. 요거는 12월 3일. 자, 지금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최근의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나온 기사들을 가지고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롬프트를 잘못 넣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날짜를 정확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기사를 가지고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날짜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출처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출처가 나오는데 12월 11일, 11월 27일. 자, 이것도 보면 데이터가 좀 옛날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원한 거는 얼마 전에 테슬라가 리콜 뉴스가 떴거든요. 또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원래 4번 인하하기로 했다가 지금 2번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제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GPT 서치는 좀 실망을 했지만 앨런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앨런도 8월달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8월 그리고 또 8월. 이것도 데이터가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닌데요. 제가 이틀 전부터라고 했으면 오늘부터 이틀 전이니까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반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퍼플렉시티 한번 볼까요? 자, 퍼플렉시티는 자, 이것도 내부자 거래의 영향,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영향, 자, 실적 악화 시장의 반응, 투자 심리와 시장의 반응,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 자, 이것도 최신 뉴스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그런 걸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큐 볼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최신 정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리튼 한번 보겠습니다. 리튼은 테슬라 주가가 최근 급락한 이유 실적으로, 그 다음에 경쟁 심화, 그 다음에 전망 조정,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문가 뉴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최근의 트렌드를 분석한 거고 제가 원하는 뉴스를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버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일반적인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던 얘기들인데 어쨌든 테슬라 주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또 다음 프롬프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어넣은 프롬프트는 겨울 동안 집에서 활동을 좀 늘리기 위해서 스태퍼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올바른 운동법 및 자세 좀 알려줘. 제가 기대한 거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지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GPT 서치 한번 보겠습니다. GPT 서치는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운동 방법 이렇게 하고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르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추천해줘.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었을 때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지. 마지막에 추천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유튜브까지 볼 수 있도록 띄워줬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앨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웹 문서,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 여기는 영상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네요. 요약하기도 있습니다. 유튜브 요약하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A. 들어가서 퍼플렉시티 한번 볼까요? 자, 퍼플렉시티도 출처가 나오고 이미지 나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6개 더보기 누르면 여기 유튜브도 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뚜렷하게 유튜브를 추천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앨런은 이렇게 추천까지 해줬고 내용 요약까지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큐 볼까요?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만 지금 정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리튼입니다. 리튼도 자세와 운동법 추가 팁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해줬고요. 후보도 내용은 잘 정리를 해줬죠. 내용을 잘 정리해줬는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건 추천이 없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넣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뭔가를 AI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가. 사실 운동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까지 딱 추천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이 확정됐다는 컨텐츠를 봤는데 사실인지 팩트 체크 좀 해달라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챗GPT, GPT 서치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들은 주로 추측에 기반한 거로 신뢰할 만한 소식 통해 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적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앨런은 어떤지 볼까요? 앨런도 공식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 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적 확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퍼플렉시티도 보시면 관심 표명, 이적 가능성,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적이 확정됐다는 컨텐츠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팩트 체크를 잘하고 있죠. 네이버 큐 볼까요? 네이버 큐도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다는 소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고, 어쨌든 여기도 팩트 체크는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건 없네요. 예를 들면은 잘 확인해라,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니 신중한 정보를 보는 게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 확인해줬고요. 리트는 어떨까요? 자, 여기도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소식이다. 자, 여기도 공식적인 소식통이나 구단의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조언들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자, 9번은 현재 상황과 계약 연장 여부와 결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결론만 볼까요? 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가장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다. 자, 어쨌든 여기도 팩트 체크는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답변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팩트 체크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넣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AI 서비스를 직접 한번 써보시면 AI 검색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AI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하는 품질이나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써보셔야 어떤 게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6개를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비교를 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서비스가 어떤 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쓴 서비스 중에서는 한국에서 나온 앨런이라는 서비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GPT 서치랑 앨런이 같은 모델을 쓰고 있지만 앨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퍼플렉시티의 방식을 많이 모방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출처 보여주고 밑에 보면 추천 프롬프트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 퍼플렉시티에서 하던 방식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한국인들한테 국내 상황에 맞게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리튼이나 구보도 괜찮지만 정리를 해주는 게 앨런이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내년에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AI 검색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네이버 Q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더 좋아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국내외 AI 검색 서비스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